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준비를 할 당시 주변에서는 애들 봐서 참고 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하며 살면 되겠다 생각했죠. 남편이 바라핀 것도 모자라 시모가 저 몰래 애들을 데려간 일까지 정말 제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다이나믹이었는데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 합격했어. 어떡해? 뭐? 어디? 어느 회사? 거기 기흥물산. 어디 봐. 진짜네? 축하해. 이제 백수 생활 끝이네. 아, 엄마. 내가 월급 타면 진짜 크게 한턱 쏜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한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그야말로 백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졸업 후 2년 만에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회사원이 되고 나니 좋기도 하면서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요. 또 이름 있는 회사다 보니 주변에서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인영아, 진짜 한 번만 만나봐라, 어? 아, 싫어. 그렇게 괜찮으면 네가 만나. 나도 그러고 싶다. 회사도 좋고 학벌도 이 정도면 괜찮고, 근데 이 친구가 너 소개해달라고 하잖아. 나를 어떻게 알고? 그게 하도 누구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내가 네 사진을 보냈어. 아우, 왜 그랬어? 근데 무슨 사진 보내줬어? 너도 진짜 예쁜 사진으로 보냈으니 그건 걱정 말고 좀 만나봐, 응? 저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의 부탁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만나기 전에 사진으로 상대 얼굴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회사도 나름 이름 있는 곳을 다니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전화통화만 하다가 주말에 서로 만났는데 좀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네요. 그런데 상대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지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저녁 어때? 도윤아, 우리 어제 만나서 저녁 먹었잖아. 오늘도 먹자. 내가 회사 근처로 갈게. 그래, 그럼 7시에 보자. 저희는 나이도 같아서 말도 편하게 했는데 일주일에 5번은 만났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도 이 정도면 정분이 나지 않겠어요? 저희는 속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서로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주 만나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영아, 너 요즘 연애해? 어? 갑자기 그건 왜? 글쎄 남자친구 있어 없어? 있긴 있어. 그럼 내가 본 게 맞네. 얼마 전에 우리 집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던데 아빠가 다 봤어. 그러면서 아빠는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사이라서 집에 가자고 하면 부담될 수 있을 텐데. 곧 30인데 무슨 친구? 요즘 세상에 너무 흉흉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그래.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해봐.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 남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담 가질까봐 말하기 망설였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신나서는 빨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미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 그래요. 잘 왔어요.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궁금해서 보자고 했어요.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식사는 안 했죠? 네,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으려고요. 남편은 제가 잘 몰랐던 면도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하니 저희 부모님께 예의도 갖추었고 말도 재미있게 했고요. 그러니 엄마나 아빠가 마음에 들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저녁까지 잘 먹고 얘기도 실컷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엄마, 인영이 남친 어땠어? 괜찮더라. 성격도 좋아 보였고. 아, 내가 봤어야 했는데. 언니가 뭐 보면 알아? 당연하지. 내가 또 연애 고수 아니냐? 뭐래,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말 나온 김에 수영이 너 진짜 결혼 안 해? 이러다 인영이 먼저 시집가게 생겼어. 아이, 몰라. 결혼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나 먼저 잔다.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간혹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안 되는 집도 있다던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갈 사람은 빨리 가라고 하셨네요. 남편은 자기도 인사를 드렸으니 자기 집에도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했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오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네요. 그래도 남편이 부탁하던 얘기를 해서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성격과 비슷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모의 첫인상은 좀 무서웠습니다. 인상이 밝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그래도 남편과 비슷한 부분도 있으셨습니다. 도윤이 통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윤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아들 잘 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도윤 씨 성격 좋고 착해요. 그렇죠.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미리 말하는데 우리 아들 절대 마마보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잘 키웠다고. 네. 사실 남편은 전부터 느꼈지만 엄마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시모 앞에서도 저를 더 챙길 정도였거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저희 집에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다고 했더니 걱정도 하셨고요. 야, 홀시어머니야? 그럼 너 결혼하고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머님이 되게 뭐랄까 호탕하시다고 해야 하나? 뭐 자기랑 같이 살자 이런 말씀도 안 하셨거든. 그래도 엄만 좀 그게 걸리네. 주변에서도 시어머니 혼자인 집에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 이혼한 경우도 봤거든. 사실 저도 그 생각은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어머님 성격을 보니 정말 사정상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사사건건 관여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에 인사는 드렸으나 당장 결혼 얘기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데이트하며 지냈고 남편은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어요. 그러다 연애만 3년을 한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견례는 식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결혼한 친구 중에는 예식장 예약 다 해놓고 결혼식 올리기 2달 전에 상견례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상견례 자리부터 만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해줄까 합니다만 요즘 집도 비싼데 같이 준비하시죠. 그래도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맞지요. 어머니, 저희 같이 준비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맞벌인데 대출받아도 상관없고요. 아니다.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은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인영아.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하셨고
자연스럽게 혼수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상견례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도 없었고 기분 좋게 식사도 했고요. 혼수로 뭐를 해와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네요. 그러니 저희 집에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보통 집을 해주면 무리하게 혼수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희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백화점 가서 옷이랑 구두도 사주셨고 이것저것 선물을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받기만 할 수 없어서 어머님 정장 한번 해드렸고 엄마랑 시어머님께 똑같이 반지도 맞춰드렸습니다. 인영아, 사부인 말이다. 성격 좋으신 것 같아. 홀 시어머니라 걱정했는데. 그치? 괜찮으시지? 결혼해서도 크게 간섭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 잘 됐다.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결혼해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응? 알았어. 걱정 마. 저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시간이 되어서 혼수를 알아보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가구나 가전 같은 거 고르는 게 어찌나 재미있던지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다는 말은 저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었네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신혼집 위치였는데 시모가 100% 해주시는 거라서 내색하진 못했으나 시댁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차라리 집 안 받고 원하는 곳으로 따로 알아볼까도 생각했었지만 어머님 기분도 고려해야 했기에 선뜻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집을 따로 알아본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본가에서 좀 가깝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툭하면 찾아오고 그러진 않으실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 바쁘신 거. 그럼 알지. 내 생각에도 어머님 바쁘셔서 자주는 못 오실 것 같아. 암튼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딱 1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집에서 시댁이 너무 가까워 혹시 자주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시모는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의외였네요. 그래서 제가 더 전화하게 되었고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안 주시니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전화드려서 점심은 드셨는지 아프신 곳은 없는지 여쭤보기도 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자주 연락할 필요 없다고도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잘하니 남편도 저희 집에 잘했고요.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하는 일도 없이 진짜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자마자 시모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영아, 통화 돼? 지금 괜찮아. 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퇴근하고 집에 좀 가자.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건 아니고 엄마가 갑자기 우리 보고 싶다고 그러시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퇴근하고 자기 회사 근처로 갈게. 그동안 오라는 말씀 안 하셨던 분이라 별 생각 없이 시댁에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주 좀 와. 나 혼자 살고 있잖아. 신혼은 즐길 만큼 즐겼지? 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인영이 너는 꼭 우리 아들하고만 오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도 오고 그래. 우리 정 붙여야지. 안 그러니? 그럼요. 가까우니까 자주 올게요. 그래, 그래. 요즘 시댁이라고 하면 며느리들이 질색을 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어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내가 너한테 뭐 시집살이라도 시키겠어? 그날 이후 시모는 연락이 점점 잦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화도 자주 안 하시던 분이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저도 며느리로서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엄마.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좀 피곤해서. 근데 왜?
아니, 엄마가 김치 했는데 가지러 오라고. 엄마,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이번 주 내내 시댁에 갔다 오느라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시댁을 얼마나 갔길래 그래? 화요일 하루 빼고 계속 갔다고. 사실 시댁 근처가 집이다 보니 친정까지 거리도 멀었고 몸이 힘들어서 친정에 가는 날은 점점 줄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해서는 음식 해놨으니 저녁을 먹자고 하는 날이 많았는데 막상 가보면 맛이 없어서 버렸다고 하면서 저보고 다시 밥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좀 황당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찌개 끓이고 반찬 몇 가지 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자주 연락해서 오라고 하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자기 전에 발도 주물러주고 주말에 집에 있을 때 시모가 전화하면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주고 그랬죠. 자기야 미안해. 힘들지? 우리 엄마가 원래 나한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나가 사니까 혼자 외롭고 그러신 것 같아. 알아.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되도록 시댁 가려고 그래.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 저번에는 자기도 알지? 일주일 내내 갔던 거? 알지. 안 그래도 내가 말씀드렸어.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시댁 가는 건 힘들다고. 어머님이 뭘 하셔? 알겠다고 하시지 뭐. 아마 앞으로는 전화 자주 안 하실 거야.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거리라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을 때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딸을 출산했죠. 시댁이나 친정에서는 모두 첫 손주라 엄청 좋아하셨는데 특히 시모가 손주 보고 싶다고 거의 매일같이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저는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후 다시 회사에 출근했는데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 문제로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말이다. 내가 너네 집에서 가까운 데 사는데 애를 맡기려면 당연히 여기로 데려와야지 어떻게 사돈한테 맡길 수가 있냐? 그게 엄마가 처음부터 아이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어머님은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낮에는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내가 손주 보는데 그깟 문화센터야 그만두면 되는 일이고 아무 말 말고 다음 주부터 애 데리고 오너라. 그건 좀...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저는 회사에서 받은 전화라 길게 통화 못하고 끊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모는 손주를 봐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정말 살면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3년 뒤 저는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딸에 둘째는 아들을 낳으니 시댁에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몸조리는 내가 해주마. 애들 데리고 친정갈 생각하지 마라. 우리 손녀딸은 내가 사돈한테 양보했지만 둘째까지는 안 된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 가만 못 있어? 너 왜 말이 없냐? 얼른 대답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친정엄마가 조리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됐다. 난 말했으니 그렇게 하라. 내가 당장 내일부터 짐 싸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마. 시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제 막 조리원에서 퇴소한 저를 붙들고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가셨는데요.
첫째도 아직 어리고 저도 몸조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친정에 갈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인영아, 그냥 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몸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오신다고도 했는데 내가 친정 가버리면 어머님 기분이 좀 나쁘실 거야. 됐다니까. 어차피 엄마가 너 조리도 잘 못 해주실 거야. 지금 엄마는 유나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어머님은 저를 챙겨주려는 것보다는 손녀딸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손주 사랑이 너무 크시다 보니 그런 건데 사실 이 정도면 너무 지나치다 싶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둘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첫째는 시모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도 가까우니 등하원을 시켜주시면 되겠다 싶었네요. 딸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오자마자 누웠고 엄마는 둘째를 봐주시느라 정신없었어요. 젖병 삶고 저 밥 해주시고 아기 목욕에 정말 고생하셨네요. 다행히 언니랑 아빠까지 도와주셔서 그나마 저는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잘 쉬고 있어? 나야 잘 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유나 우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 너 찾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유나 데리고 갈까 하는데 가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얼른 데리고 와. 나도 너무 보고 싶어. 1시간 뒤 남편과 딸이 도착했는데 딸 눈이 아주 팅팅 부었더라고요. 언제부터 울었어? 나도 좀 전에 엄마 전화 받고 급하게 회사에서 나와서 데리고 온 거야. 남편 말을 들어보니 딸은 시댁에 간 첫날부터 계속 울고 저를 찾았다고 했는데 시모가 말을 안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딸이 어머님 핸드폰으로 몰래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은 더 가관이었네요. 엄마한테 가봐야 찬밥 신세라느니 이제 할미랑 놀자고 하면서 먹기 싫은 반찬 억지로 먹이고 노인정에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딸을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었는데 애가 싫다는데도 한 번씩 안아보자며 애를 데리고 가고 그랬다는데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1달 정도 친정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첫째가 친정에 오고 난 뒤 시모는 친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부인. 먼 길 오셨어요. 좀 앉으세요. 제가 우리 손주들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둘째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 얼굴이나 볼까 그럼? 저는 겨우 잠들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기어코 애를 깨우셨습니다. 그러자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것마저 너무 귀엽다며 제가 애를 달래려고 안으려 하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둬라. 아주 우는 소리가 우렁차네. 새벽에 잠을 안 자서 지금 한참 졸릴 거예요. 아니 왜 잠을 못 잤어? 내가 좀 봐주랴? 내가 애는 참 잘 보는데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잠투정을 한 번 안 하고 컸다고. 나한테 맡길래? 괜찮아요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재울게요. 그런데 어머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안주려고 했습니다. 순간 뭐지 싶었어요. 첫째는 할머니가 싫다며 친정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고 둘째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자 시모는 그만 가봐야겠다며 일어나셨는데 그 몇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졌네요. 그날 이후로 시모는 자주 찾아왔는데 애들이 보고 싶어 우시는 거야 이해는 하지만 매번 자는 애를 깨우려고 하고 첫째 보고 자꾸 할미 따라가자 이러시니 이거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니께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래서 나보고 오지 말라고? 저 2주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그때 자주 뵈러 오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저도 애도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그만 가보마. 시모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2주 더 있다가 한 달 꽉 채워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시모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인데 그렇게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말이죠. 저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시모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도 앞으로 자주 보고 지내야 하는데 이대로 지내는 건 서로 불편하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오셨고 애들은 본인이 보겠다며 저보고 분유 타와라, 기저귀 갈아라, 애 씻겨라 다 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정작 집에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거기다 애 우는 게 뭐 그렇게 보기 좋으신지 툭하면 자는 애를 깨워서 울리곤 하셨는데 달래서 재우는 것은 제 몫이었네요. 저는 둘째 돌이 지나고 나서 슬슬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애들 봐주신다고 하셨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중간에서 끼고 싶지 않다며 정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제가 알아서 해야 했는데 저는 친정도 시댁도 아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직접 키운다고 양가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회사 다니던 때가 그립고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오기도 했는데 애 둘 키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낮에는 둘째만 보면 됐는데 툭하면 시모가 찾아오는 통에 제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언젠가부터 남편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생활비를 주는 대신 가계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같이 장이라도 보러 마트에 가면 뭘 이렇게 많이 사냐 잔소리도 했죠. 시모 역시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고 했는데 남편 덕에 먹고 사는 거니 모시고 살라더군요. 저에게 더 이상 경제권이 없으니 진짜 돈 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시모는 저한테는 함부로 하셨으나 손주들한테는 정말 잘하셨어요. 항상 예쁘다고 하시고 모기에 물리기라도 하면 흉진다면서 연고 발라주고 애지중지 대해주셨네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얼마나 막대하는지는 눈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제가 없는 곳에서도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딸이 대화가 잘 통하는 정도가 되자 시모가 한 말을 그대로 저에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유나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나 할머니 싫어. 어머 유나야,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아니 얘가 왜 이래? 할미가 왜 싫어? 응? 할미는 세상에서 우리 공주님이 제일 좋은데. 할머니 저번에 우리 엄마 욕했잖아, 그년이라고.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응? 할미가 언제? 그랬잖아. 그년 닮으면 안 된다고. 어머님이 너무 당황하시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딸에게 다시 물어보니 맞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제가 없을 때는 항상 욕을 하셨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모는 제가 어디가 그렇게 싫은 건지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남편이나 애들 사진은 있는데 제 사진만 없었어요. 물론 그거야 올리는 사람 마음이지만 무서웠던 건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 둘 이렇게 넷이서 찍은 가족 사진에 제 얼굴을 가리고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을 보고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게 저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정말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중재 역할도 잘했는데 더는 안 했습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남편에게 시모와의 일을 다 말하지는 않았네요. 시모는 툭하면 너 그렇게 하면 이혼당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으나 자꾸만 그러니 오히려 이혼하길 원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모나 남편과 사이가 좋을 리 없었죠. 저는 그저 애 둘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고 가끔 애들 데리고 친정이라도 가면 시모는 그렇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이모를 더 많이 찾으니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애들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깬 걸 몰랐던 남편은 거실에서 아주 다정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투정 부리듯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거기다 조용히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는 게 들렸는데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 진짜 시모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집에는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통화하는 걸 들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애들 보느라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바깥 활동도 하고 그랬어야 했나 후회도 됐고 장난감 치우고 밥하고 또 치우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니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애 보는 거 많이 힘들지? 둘이나 되니 더 힘드네.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곧 결혼해. 네가 내 미래 같다. 야, 나처럼 살지 마.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 속이 말이 아니다. 무슨 일 있어? 애 낳고 나면 우울증 이런 거 온다는데 설마 너도? 그 시기는 지났지. 저기,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남편이 여자가 생긴 것 같아.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보고 싶다느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친구에게 대충 얘기를 하고 나니 대뜸 저에게 흥신소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야, 그런데 함부로 가도 되는 거야? 나 좀 무서운데? 물론 살면서 그런 곳 이용 안 하는 게 좋긴 하지. 그런데 너 평생 의심만 하면서 살 거야? 도움받을 수 있으면 그런 업체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 그래도 좀 이 맹추야. 니네 남편이 정말 바람 피우는 건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지 말고 똑똑하게 행동해. 저는 전화를 끊고는 친구 말대로 흥신소 업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는 진행이 쉽지 않아 친정엄마에게 애들을 잠시 맡기고는 해당 직원을 만나러 갔네요.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직원분이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동네에서 그 직원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언젠가부터 저를 자꾸 떠보는 듯한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큰애 원해 보내고 나면 낮에 대체 뭐 하냐? 네? 저야 바쁘죠. 집 치우고 밥도 해놓고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너 혹시 남자라도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무슨 남자를 만나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자. 너 어떤 남자랑 만나는 걸 백삼동 아줌마가 봤다더라. 본 사람이 있는데도 발뺌해?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정말. 그 아줌마 연락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들어보니 시모는 아마도
제가 흥신소 직원하고 몇 번 만난 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자 시모는 그냥 돌아가긴 했는데 계속 의심하는 눈치였네요. 저는 그동안 흥신소 직원과 자주 연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떤 여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모텔까지 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애 아빠가 바람이라니. 거기다 모텔에 간 시간은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더 황당했죠. 저는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할 듯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순간 예전에 카드 명세서를 메일로 오게 해둔 게 생각나서 안 쓰던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최근 내역까지 계속 메일로 왔었는데 찾아보니 모텔 결제 내역도 있었고 이전 내역에서도 모텔 출입 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엔 호텔도 있더군요. 와, 이건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서 여자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나 불륜 상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집들이를 했을 때 남편 회사 직원들이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왔던 여직원이었어요. 이제 보니 퍼즐이 아주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같은 회사 여직원이니 점심시간에 모텔도 가고 했었던 거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여직원이 상당히 예뻤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산다고 해서 제가 조심하라는 말도 해주었었네요. 이뻐서 인기가 많겠다 싶었는데 남편하고 바람이 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대체 왜 만날까 싶더라고요. 이후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저랑 얘기하고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사실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30분이 전부입니다. 피곤하다고 자기 바쁘고 제가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 대꾸도 안 했죠. 자고 있는 남편 폰을 몰래 본 적도 있었는데 잠겨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싶어서 차량 내비게이션에 있던 오피스텔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만 봐도 너무나 확실했으나 그 오피스텔에 그 여자가 사는 게 맞다면 그걸로 남편에게 따질 생각이었어요. 아니, 따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혼할 생각이었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제가 뭔가를 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위해 애들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해당 오피스텔에 도착 후 근처에서 지켜봤는데 허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새벽 2시까지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잠들자 몰래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애들도 다 같이 타는 차인데 어떻게 여기서 둘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절대로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기회만 보고 있었고 애들이 있어 더 이상 뒤를 밟는 건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지켜볼 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영아, 아까 사부인이 찾아왔었어. 어머님이? 갑자기 왜? 엄마는 너 믿는다만 네 시모 말로는 네가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 거야. 시모가 갑자기 친정으로 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안 가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난동이라니? 야, 말도 마. 너네 시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와서 엄마한테 막 삭대질하면서 딸 왜 그렇게 키웠냐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네 마네. 정말 그랬어 엄마? 너 엄마 말에 대답부터 해. 그거 아니지?
너 남자 있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됐어. 엄마, 그것도 말해, 위자료. 위자료?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와서는 네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위자료를 1억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1억? 너 그뿐인 줄 알아? 당장 자기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고 애들은 직접 키운다고 데려갈 거래. 너는 애 키울 자격도 없다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잘난 며느님이 여긴 어쩐 일로 왔니? 어머님, 지금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여우 같은 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홀려가지고는 뭐 부족하다고 바람을 피우긴? 저 그런 적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바람이에요?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너네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집도 해줘, 선물도 사줘, 용돈도 줘.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돈을 쓴 줄이나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인사나 해둬라. 저는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집을 해줬어도 이건 아니죠. 저는 시모가 정말 애들을 데려가고도 남을 사람이라 그날 저녁 짐 챙겨서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 외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제정신 아닌 시모와도 더는 얼굴 보고 지낼 자신이 없어 이대로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다음날 집으로 찾아가서는 저나 애들이 없는 것을 알고 바로 친정으로 찾아왔는데요. 애들부터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첫째는 유독 할머니를 싫어하고 있어서 안 간다고 난리를 쳤고 언니가 애들을 데리고 잠시 나가 있어줘서 시모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이러다니요? 딸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더니 내 손주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딸이 친정 찾아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됐고, 저는 제 손주들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얼른 애들 내놔요. 어머니, 애들이 무슨 물건이에요? 너 말이다. 이참에 내 아들하고 깨끗하게 갈라서 애들 볼 생각은 말고 그 남자랑 둘이서 잘 살든 말든 해라.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여기 사진도 있으니 발뺌할 생각 마세요. 그러면서 시모는 저와 엄마에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큰 소리치며 1억으로는 부족하니 2억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힘들게 나가서 돈 버는 걸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바람을... 애들은 바람난 년이 키우면 안 된다. 절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다 얘기했습니다. 바람난 건 남편이라고요. 시모는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과 음성, 그리고 모텔 영수증,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 시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이거 다 사실이니?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의뢰하느라 저 남자랑 몇 번 만났던 거고요.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 아이고, 이걸 어째. 그만 돌아가세요. 아유, 사부인, 그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바람핀 놈이 자식 키울 자격 없는 거 아시죠? 어머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들이 잘못한 거 아셨으니 저한테 위자료 주시겠어요? 아니, 뭐? 저한테는 바람 피웠으니까 위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해, 인영아. 어머님,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그동안 어머님 하라는 거 거의 다 하며 살았고요. 애 낳고 조리하러 친정 왔을 때 어머님이 일부러 애 울리고 이해 못할 행동하시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참았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혼은 안 된다고 했고 자기를 봐서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냥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인영아, 유나애미야. 남자는 원래 바람도 피고 그래, 응? 다들 모르고 그냥 사는 것뿐이지 세상에 바람 한 번 안 피운 남자가 있을 것 같으냐?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욕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다 알고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결국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진짜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던지 신경도 안 썼고 이혼 후 상간녀 소송도 해버렸네요. 시모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손주들을 자주 못 보게 될 게 뻔하니 남편에게 계속 빌라고 했는데 남편이 말도 안 듣자 시모가 직접 찾아와 싹싹 빌고 용서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나 엄마 아빠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 시모는 저희가 이혼 후에도 툭하면 친정에 찾아와 애들 보여달라고 떼쓰듯 했네요. 더군다나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하자는 말에 쿨하게 동의하더니 상간녀 소송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가 안 받아준다고 했다더군요. 그 상간녀는 같은 여자가 봐도 예쁘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이혼하고 나면 자기랑 결혼까지 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애들 아빠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때리고 나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그나마 법적으로 한 달에 2번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남편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나는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씁쓸했는데 시모가 한 번 더 사고를 쳤습니다. 첫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정 근처로 옮기고 난 뒤 어디에 다니는지 귀신같이 알아내서는 저 몰래 애들을 시댁으로 데려간 겁니다.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갔다가 할머니가 데려갔다는 말에 급하게 시댁으로 찾아갔는데 첫째는 울고 있고 둘째는 못 모르고 혼자 놀고 있더군요. 뒤늦게 전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으나 진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결국 시모 때문에 아이들 면접 교섭일이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될 일을 왜 나서서 방해만 하는지 시모는 정말 이해 불가인 사람이었네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 시모와 같이 산다고 했는데 시모가 자기를 그렇게 구박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바람 피어서 가정도 망가지고 손주들도 못 보고 사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면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한다고 이르든 말하는데 듣기도 싫어서 끊어버립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사람이 달라진 건지 아직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전 남편을 차단할 수도 없어 그냥 살고는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모자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툭하면 재결합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니 아빠가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크게 혼낸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을 무서워해서인지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더군요.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할머니나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꼭 면접 교섭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만나게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평소에 찾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만나는 날이 되면은 안 가면 안 되냐고 떼를 씁니다. 울면서 버티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빠니까 저는 만나게는 해주는데 평소에 자식한테라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겠죠.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해보고 나니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참고 살아볼까 싶었죠. 아빠 없이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니
이혼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만약에 용서해주고 같이 살았더라면 언젠가 또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빠도 사람은 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 키우며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게 흠이 될까 두려웠는데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밝게 자라는 걸 보면 최고로 잘한 선택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